왜냐하면 이 반복 독서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 반복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책의 구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완성 생각정리 독서법을 포함해서 4권의 책을 쓴 오현선 작가입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22년째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독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독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독서에 관심 참 많으시죠? 그런데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는 모두 제각각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를 위해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위해서 읽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말들은 모두 틀리지 않고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독서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두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사실 우위는 없습니다. 공부일 때도 있고 재미일 때도 있고 창의성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책을 읽는 독자인 어린이들이 독서 목적을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에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흔히 책을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자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사람이지만 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란 자기만의 책 읽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책을 읽을 때 가장 편안한지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독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독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독서의 목적을 구현하면서 독서를 재미있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독서 교육을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이 스스로 독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독서의 목적대로 독서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하고 싶은 일 안에 두고 책 읽기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각정리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탄탄한 문해력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스스로 몰입 독서하는 것이 사실 최선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력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문해력의 기반입니다. 저희가 독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몰입해서 읽는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매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이나 글쓰기 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해 발달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아이들을 조금 더 돕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한글을 떼고 나면 글자를 읽게 됩니다. 글자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장 읽기에 들어갑니다.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한 페이지에 5줄 정도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책을 읽으면 한 편의 글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글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반복하다 보면은 책은 어떤 사람이 쓰는 거구나, 그리고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구나 하면서 저자의 생각을 읽게 됩니다. 이 과정이 또 반복이 되면 자신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자기 독자 생각 읽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저는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조금 더 권하면 좋을지, 아이가 조금 더 박차고 나아갈 수 있을지 보면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글자를 읽는 해독부터 시작을 해서 저자의 생각을 읽고 독자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까지 가려면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제가 학년별 과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한글을 배우고 글자를 떠듬떠듬 읽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유창하게 읽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유창하게 음이단이 끊어 읽기를 하면서 약간의 구연도 섞어서 그 상황에 맞는 책 읽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소리 내지 않고 읽었을 때에도 책이 술술술술 읽혀지고 내용까지도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이야기책 50쪽 정도에서 80쪽 정도 되는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잘 읽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 4학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 4학년은 1, 2학년 때 유창하게 읽는 그 능력을 바탕으로 소리 내지 않고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독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집중 독서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독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조금씩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것을 조금씩 찾아가려고 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 6학년이 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묵독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묵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긴 내용을 다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리내지 않고 읽었을 때에 부드럽게 1시간 반 이상 정도 읽어낼 수 있으면 독서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읽을 책을 골라서 몰입할 수 있으면 독서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독서를 넘어서서 과제 독서나 숙제 독서가 좀 주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의 취향 독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읽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그 1학년부터 이루어진 자기 독서라고 해서요. 스스로 재미에 의해서 스스로 골라 읽은 책을 쭉 읽었을 때에 재미있게 읽어온 친구들이 이 과제 독서도 조금 부담을 덜 느끼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친구들은 문학을 약 80에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5학년 친구들, 5, 6학년 친구들은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문학 도서를 쭉 읽어낼 수 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읽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 수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 온라인 서점에서 어린이책 검색을 해보시면 아이들의 책 페이지 수가 대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년별 그 읽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읽어낼 수 있게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문해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문장을 읽고 글을 읽는 과정까지 꾸준히 저는 좋아하는 책을 반복 독서하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복 독서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 반복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책의 구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구조를 배운다는 것은 책마다의 특성을 안다는 것이고 그 특성을 아는 아이들이 책을 이해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책을 읽으면 내용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책 전체의 구성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아이들이 책을 부담 없이 펼치고 책이 조금 더 책장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령 있게 좀 읽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듯이 체력을 키우듯이 독서 체력을 키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책을 꾸준히 읽는 어린이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내적 동기가 강한 어린이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스스로 책 읽기의 목적을 찾아가면서 읽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책이 다소 어려워도 읽고 싶으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펼쳤는데 만약에 어렵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 읽어야지 하면서 큰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은 스스로 읽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책만이 주는 재미를 알기 때문에 읽으려고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깊이 읽기라고 해서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 파고드는데 결국에는 책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의 양도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넓이가 넓어져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내적 동기에 의해서 책을 읽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이들의 환경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외부의 환경도 사실은 많은 요인을 작용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환경이 책을 읽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 아이들을 읽을 수 없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너무 시끄러운 분위기,
혹은 의외로 가정에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할 경우에 아이들이 책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합니다. 책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책 자체에 스며들어야 하는데 외부에서 계속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주고 있고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계속 주입을 하면 책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나친 무관심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책에 멀어지게 하는 거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독서에 대한 생각들을 또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꼭 읽어야 되는 책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독서와는 좀 괴리감이 들기 때문에 이 역시 아이들을 읽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이보다 너무 어려운 도서 또는 책을 읽고 나서에 주어지는 어떤 과업들이 학년에 비해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주입받았을 경우에도 그와 연결된 책을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서 지도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독서 후의 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아이들이 그것과 연결된 책도 좀 싫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서 지도는 자연스럽게 책 대화 정도로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과 한 대화가 어떤 글이 되거나 표면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될 수 있게 은근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다가 책을 읽고 쉬다가 책을 읽고 이런 환경이 계속 주어지면 역시나 아이들은 독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책을 읽는 몸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서의 목적과 독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독서 문해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점들을 좀 인지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